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서와 한국 생활 소개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공원, 공장, 회사, 병원, 미용실, 세탁소, 시장, 커피숍, 약국, 학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원, 공장, 회사, 병원, 미용실, 세탁소, 시장, 커피숍, 약국, 학교.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공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정류장, 학원, 헬스클럽, 공항, 출입국 관리소. 네, 마지막에 있는 건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정류장, 학원, 헬스클럽, 공항,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쇼핑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백화점, 시장, 상가, 인터넷, 홈쇼핑, 매장. 자,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물건을 살 때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화점, 시장, 상가, 인터넷, 홈쇼핑, 매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홈쇼핑은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표지판입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보행자 보행금지, 위험, 공사 중, 통행금지. 자, 첫 번째는 우리 길을 건널 때 사람은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표지판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전용 도로. 그러니까 보행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을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그러니까 자전거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보행금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보행자는 걸어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곳은 걸어 다닐 수 없어요. 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위협.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사 중.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고요. 통행금지. 여기는 사람도 자동차도 자전거도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판은 전자제품 사용 금지.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 금지. 네, 우리 영화관에서 휴대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 사용 금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통행, 다닐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통행 금지. 그리고 반려동물 금지도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반입 금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취사 금지. 그러니까 음식 조리할 수 없어요를 나타내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면 이렇게 다양한 픽토그램이라는 그림을 볼 겁니다. 이런 그림들은 우리 공공 기관이나 대중교통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노약자, 두 번째는 임산부, 세 번째는 유아용 시설, 네 번째는 쓰레기통, 다섯 번째는 재활용, 여섯 번째는 분리수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약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예요. 두 번째 임산부는 아기를 가진 엄마가 먼저예요. 유아용 시설은 아기들의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빨리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디에 전화해요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9. 환자 또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112. 범죄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1366.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들의 긴급 전화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12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생활 미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120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처럼 외국인들이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45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류 신고 등을 할 수가 있고요. 1577-5432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내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의 국적의 통번역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131 일기예보 안내 서비스 등이 우리 긴급 상황 대체 전화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지역마다 봉투색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세 번째, 재활용 쓰레기는 병이나 플라스틱 캔, 종이로 분류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9강 한국 생활 소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생활 환경, 두 번째는 경제 관련 어휘, 세 번째는 말하기와 듣기, 네 번째는 한국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관련 어휘입니다. 경제 관련 어휘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계는 어떤 단어들을 아셔야 되냐면 소비자, 수요, 세금을 내다, 소비하다, 구매하다, 월급을 받다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비자, 수요, 세금을 내다, 소비하다, 구매하다, 월급을 받다. 기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자, 세금을 내다, 공급, 직원을 고용하다, 대기업,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금을 걷다, 직원을 고용하다, 소비자, 생산자, 수요, 공급입니다. 우리 경제 관련 어휘에서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가지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휘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들어보셨나요? 경기가 좋다는 말은 경기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돈이 많아서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경기가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미 때는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불황이다 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관련 어휘 중에 수출하다, 수입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에 보내요. 그것을 수출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보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수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늘다, 수출과 수입이 줄다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이야기라서 수출품 또는 수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수출품은 뭘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뭘까요? 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국의 수출품은 IT,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석유 같은 원자재들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어휘에서는 손해, 이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손해는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를 말합니다. 경제에서 우리 장사를 했어요. 오늘 나 물건을 많이 못 팔았어요. 그러면 손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경제 관련 어휘 중에 투자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다, 사업에 투자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왼쪽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양파 가격이 이번 주에는 3,000원, 지난주에는 1,800원.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물가가 상승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추를 한번 볼까요? 배추는 이번 주에 2,700원, 지난주에 3,4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물가가 하락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업은 나 직장이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하다, 실업률이 증가하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감소했어요 라는 말은 직장이 많이 있어서 나 직장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실업률이 증가하다라는 건 나 직장이 없어요. 회사에 안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실업률이 증가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경제 관련 어휘 중에는요. 개인 소비 증가, 원재료 가격 인상,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를 보면요. 개인 소비 증가는 개인의 지출이 높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물건을 사세요? 필요하거나 또는 돈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개인 소비가 증가되다 개인 소비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재료 가격 인상이라는 말은 빵 가격이 비싸졌어요. 빵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빵 가격도 오른 현상을 우리는 원재료 가격 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율 변동.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돈을 바꾸는 것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돈을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퍼센트를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다, 환율이 낮아지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환율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가격 급등.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아시죠?
집을 말합니다. 집 가격이 급등, 갑자기 올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는 것처럼 자, 사과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들은 5명. 그러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과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려고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때 가격은 내려갑니다. 우리는 공급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일자리가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자리 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불안과 맞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관련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관련 어휘 중에는 우리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선진국은 고도의 사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처지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개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와 통역,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는 경제 관련 어휘 중에는 농업, 수산업, 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도 우리는 경제 관련 어휘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할 때 어떤 직장에서 일해요? 어떤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농업입니다. 저는 수산업입니다. 저는 공업입니다. 저는 건설업입니다. 저는 서비스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여기에는 없지만 선생님은 교육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배운 어휘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의 문법 활용입니다. 오늘은 2개의 문법이 첫 번째는 느니 차라리, 두 번째는 던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법부터 한번 볼까요? 네, 느니 차라리는 동사에 사용되는 문법으로 앞보다 뒤가 더 낫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먹다, 먹느니 차라리, 가다, 가느니 차라리입니다. 그래서 앞에보다 뒤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느니 차라리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다 저녁을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니고 저녁을 안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문법 바뀔까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저녁을 안 먹을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차를 또 고치다.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차를 고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미를 할 때 어떻게 바뀐다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차를 또 고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사겠는 게 좋겠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노래를 하다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노래를
가느니 차라리 춤을 추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저 혼자 여행을 가다 가족과 여행을 갈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저 혼자 여행을 가느니 차라리 가족과 여행을 갈게요.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저 드라마를 보다 다시 만든 영화를 보겠어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드라마를 보느니 차라리 만든 영화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느니 차라리는 앞보다 뒤가 더 좋아요, 더 낫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니입니다. 더니. 더니는 직접 보거나 알게 된 사실과 또는 반대 또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우리 더니입니다. 더니는 형용사, 동사 모두 다 괜찮습니다. 먹다, 먹더니, 춥다, 춥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어제는 춥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러니까 어제 추워요. 오늘 좋아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다. 두 번째, 메이 씨가 돈을 열심히 모으다. 이번에 집을 샀다고 하네요. 자, 우리 메이 씨가 돈을 열심히 모은 결과가 집을 산 결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메이 씨가 열심히 돈을 모으더니 이번에 집을 샀다고 하네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곳이 산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곳은 산, 지금은 아파트. 바뀌었어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곳이 산이더니 지금은 아파트가 되었어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셨어요. 아마 으셨어요를 쓴 거 보니까 어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다 너무 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 고춧가루를 넣어서 변화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니 너무 매워졌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